I'm going crazy. I'm going crazy. 무뎌져 버린 내 가슴이 뛰어. I'm going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문상희 작가님의 단편소설 조여 사는 강남 스타일입니다. 뭔가 막힌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신지요? 이 작품 들으시면서 가볍게 한바탕 웃어보아요. 다 들으시고 나서 미소가 지어졌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은 감동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crazy. I'm going crazy. 50대 초반의 강남 멋쟁이 유부녀 진이는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서 단골 미용실로 향했다. 60대 후반의 남편은 중소기업 사장으로 출근 시간이 따로 없었다. 진이의 원래 이름은 조진희였으나 좀 더 세련되게 보이려고 진이조라고 소개를 하고 다녔다. 조진희 부부는 30년 전 양가 부모가 거래처 기업인으로 나이 차이도 불구하고 반강제적으로 결혼을 시켰다. 어서 오세요. 진이조 사모님. 반가워요. 주디 디자이너님. 요즘 머리가 너무 푸석푸석한 것 같아요. 우리 주디 수석 디자이너가 영양폼을 좀 해주세요. 네, 사모님. 지금 예약 손님이 있으니까 끝나면 바로 해드릴게요. 내가 깜빡하고 예약을 안 했으니 좀 기다려야지요, 뭐. 죄송해요, 사모님. 여기 이번에 나온 플레이보이 잡지가 있으니까 기다리시면서 한번 보세요. 진이는 머리를 할 때마다 5만원권 지폐를 팁으로 주었기에 주디 디자이너는 올 때마다 굽신거렸다. 진이는 플레이보이 잡지에 나온 멋진 남성들의 육체미를 보면서 묘한 쾌감을 느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이런 멋진 남자들을 두고 60대 늙은이와 살고 있는 내가 불쌍하다. 불쌍해. 진이는 잡지를 보면서 혼자서 중얼거렸다. 진이는 45만원짜리 고급 영양펌을 하고 단골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다. 진이는 가끔씩 명품을 사기도 하지만 그곳에 있는 직원 박진태를 보러 가는 것이다. 얼마 전 진이가 명품관에 갔을 때 일이었다. 진이는 루이비통 가방을 둘러보다가 조금 전에 본 샤넬 가방을 다시 보기 위해 돌아섰다. 그때 화분을 옮기던 직원과 부딪혔다. 커다란 화분이 직원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져버렸다. 아, 미안해서 이걸 어떡하나 글쎄. 총각, 내가 화분값을 물어줄게요. 아, 사모님, 제가 부주의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갑자기 돌아서느라 그런 것이니 변상할게요. 그러면서 진이는 무심결에 직원의 팔뚝을 잡았다. 화분의 흙을 퍼담던 남자 직원의 팔뚝 근육은 진이에겐 새덩이같이 느껴졌다. 어머? 총각은 운동을 많이 했나 봐요? 근육이 새덩이같이 느껴져요. 호호호. 아, 네. 직원은 민망한 듯 그냥 말을 얼버무렸다. 이거면 될지 모르겠지만 윗사람 보기 전에 얼른 화분을 사다가 놓으세요. 진이는 가방에서 5만원권 지폐 10장을 꺼내서 직원에게 주었다. 사모님, 괜찮습니다. 이런 돈은 규칙상 못 받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받아두세요. 진이는 명함과 함께 돈을 직원 주머니에 슬쩍 넣고 명찰에 있는 박진태 이름을 기억했다. 나중에 명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세요. 오늘 일에 대한 사과로 내가 밥 한번 살게요. 직원은 진이에게 묵례로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진이는 그 직원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고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직원에겐 전화가 오지 않았다. 진이는 한 달 전의 일을 생각하며 명품관으로 들어갔다. 명품관 구경을 하면서 우람한 체격의 박진태를 찾느라 두리번거렸다. 진태는 커다란 키에 얼굴이 뽀얗고 갸름한 미남형의 얼굴이라서 쉽게 눈에 띄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살며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박진태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그 화분 때문에 돈을 주신 사모님이시군요. 맞아요. 명품관을 둘러보다가 진태 씨를 봤답니다. 다시 보니까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사모님. 아이 참, 내가 밥 한번 산다고 전화하시라니까 연락이 없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꼭 전화 한번 주세요. 진이는 미리 준비한 메모지를 진태 주머니에 슬쩍 넣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진태는 저번에 진이에게 받은 돈으로 화분을 사고 남은 돈은 애인과의 데이트 비용으로 썼다. 여자와 데이트를 하려면 밥값, 술값까지 돈이 있어야 하기에 은근슬쩍 진이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진이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진태의 잘생기고 우람한 모습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 남편은 3박 4일 베트남으로 사업차 출장을 떠났다. 진이는 냉장고에서 브랜딩 양주를 꺼내 케이블 방송 골프 프로를 보면서 마시고 있었다. 그때 진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따르릉 따르릉 주인님 전화 왔어요. 따르릉 따르릉 주인님 전화 왔어요. 진이는 못 보던 전화번호라 머뭇거리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 아뜨리에 백화점 명품관 박진태입니다. 아, 진태씨? 내가 명찰을 보고 이름을 기억하고 있죠. 근데 진태씨 목소리가 영화배우 누구랑 닮았다는 얘기 듣지 않았어요? 아, 그 누구더라? 그 김영건 아들 있죠. 아, 맞다. 하정우랑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아, 예. 한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많이 닮았어요. 고맙습니다, 사모님. 그나저나 전화 주셔서 고마워요. 안 그래도 호텔에서 하는 가수 디너쇼 초대장을 받았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요. 잘 됐네요. 이번 주말 4시쯤 장충동에 있는 서밋 호텔 연회장으로 오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 아, 나도 차를 가지고 가야 하니까 그럼 호텔 지상 주차장에서 만나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럼 4시에 서밋 호텔 주차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일 모레 토요일 4시에 거기서 봐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진이는 양주에 살짝 취한데다 진태의 전화를 받고 기분이 묘하게 업되었다. 마치 영화배우 하정우와 통화를 한 것처럼 설레었다. 진이는 벌써 주말에 무슨 옷을 입을까 생각하면서 옷장 속을 뒤졌다. 토요일 아침 진이는 거품 목욕을 하고 미용실에 전화 예약을 한 다음 미용실로 향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사모님. 아까 전화 받고
시간을 비워놨죠. 네, 주디 디자이너님. 머리를 윤기나게 잘 좀 손질해 주세요. 어디 나갈 일이 있어서 차는 건물 주차장에 세웠답니다. 걱정 마세요. 2시간은 무료 주차예요. 진이는 느긋하게 머리를 손질하고 3시쯤 호텔로 차를 몰았다. 호텔 주차장에서 박진태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기에 주차를 시키고 담배를 꺼내서 피웠다. 그러나 4시가 되어도 박진태는 오지 않았다. 진이는 기다리다 궁금증에 전화를 걸었다. 아무리 벨이 울려도 박진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진이는 다급하게 다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다. 한참 후에 진태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 사모님. 4시가 넘었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나 해서 전화를 해봤죠. 저 차가 오래된 고물딱지라 올림픽대로에서 퍼져버렸답니다. 어머, 어떻게 해요? 지금 보험사 레커차가 와서 견인 중입니다. 그럼 차를 정비소로 끌고 가라 하고 택시 타고 오세요. 지금 출발하니까 한남대교 건너서 내려서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여하튼 조심해서 오세요. 진태는 한남대교를 건너서 레커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장충동으로 향했다. 사모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가 고물이라 퍼지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진이는 민망해하는 진태의 손을 잡아주었다. 어머? 무슨 손이 이렇게나 커요? 난 우리 집 찜소 소뚜껑인 줄 알았네. 호호호. 진태의 손을 잡았지만 진태의 커다란 손에 진이의 손은 쏙 들어가 버렸다. 연회장에는 잔잔한 피아노 음악과 함께 가수가 나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진태씨, 분위기도 부드러우니까 우리 스파게티 요리에 양주 마실까요? 나는 브랜딩 양주를 좋아해요. 저는 아무거라도 좋습니다. 진이는 배를 누르고 과일 스파게티와 최고급 브랜딩 양주를 시켰다. 자, 우리 멋진 진태 씨와의 만남을 위하여 건배! 건배! 두 사람은 노래를 들으며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따랐다. 나도 여자치고는 술을 좀 하는 편인데 우리 진태 씨는 체격이 좋아서 그런지 진짜 잘 마신다. 우리 한 병 더 마실까요? 좋습니다, 사모님. 2시간쯤 지나서 디너쇼가 끝날 때쯤 두 사람은 많이 취해 있었다. 진태 씨, 나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예, 사모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남편은 60대 후반이야. 이미 성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나는 아직도 50대 초반으로 남자가 필요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나는 남편도 인정한 자유부인이야. 강남 자유부인이란 얘기 들어봤지? 나 솔직히 진태씨가 좋아서 같이 자고 싶어요. 진태는 어느 정도 짐작은 했었지만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대답을 미루고 있는데 갑자기 진이가 진태의 팔짱을 끼고 로비로 향했다. 호텔방으로 들어간 진이는 바로 진태를 껴안았다. 우리 진태 씨는 정말 멋있어요. 멋있어. 목소리도 하정우 같고. 화분 깨진 날 내가 홀딱 반했다니까? 진이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던지고 진태의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를 벗겼다. 진이의 몸은 50대 치고는 군살 하나 없는 잘 빠진 몸매였다. 진이는 진태에게 매달려
진태의 육중한 몸 여기저기에 키스 세례를 퍼부었다. 진태는 진이의 나체를 보자 뜨겁게 역정이 타올랐다. 진태는 나체 진이를 번쩍 들어 침대로 갔다. 진이는 술 기운에 30대의 육중한 몸이 짓누르자 쾌락의 비명을 내질렀다. 진태는 물오른 50대 여체를 완전히 함락시켰다. 진태씨, 너무 좋아. 진이는 몇 번이나 오르가즘에 개성을 내질렀다. 두 사람은 격정의 사랑을 나눈 다음 가운을 걸치고 테라스 의자에 다정하게 앉았다. 진태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와서 진이와 함께 마셨다. 진태씨, 나 오늘 너무 좋았어. 사실 우리 남편은 60대 후반 중소기업 사장이야. 허구한 날 일 속에 묻혀 사느라 잠자리는 거의 없어. 돈만 갖다 주면 뭐해. 안 그래? 아, 그러시군요, 사모님.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모님이 뭐야? 그냥 진이라고 불러봐. 진이. 아, 진이. 제가 좀 숫기가 없어서. 에구, 덩치는 황소만 해가지고 수줍어 하기는. 근데 내일은 뭐예요? 안 그래도 진이를 만나야 하기에 오늘 내일 연차 휴가를 썼습니다. 잘 됐네, 동생. 그 고물딱지 차 그냥 내버려. 마침 주식 처분한 돈이 있으니까 내가 소형 벤츠로 차 하나 뽑아줄게. 네? 차를 뽑아준다고요? 그래. 준태는 나를 즐겁게 해준 애인인데 그깟 차 하나 못 사줄까 봐 그래? 준태는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태어난 척 했다. 진태, 나 한 번만 더 안아주면 안 될까? 아까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진태를 느껴보고 싶어서 그래. 진태는 차를 사준다는 것도 좋지만 물오른 50대 그곳이 좋아서 다시 욕정이 일어났다. 두 사람은 다시 침대로 가서 격정의 사랑을 나눴다. 이튿날 아침 진이는 또 진태를 부추겨 세 번째 관계를 했다. 50대 초반의 진이는 끊임없이 진태로부터 육체적인 욕구를 채웠다. 두 사람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로 아침을 먹고 강남으로 향했다. 아까 차 이름을 못 봤는데 이 차는 이름이 뭐예요? 3년 전에 뺀 제규어야. 나도 이제 세단은 실증이 나서 오늘 가는 김에 신형 SUV 벤츠로 바꾸려고. 진이는 진태를 데리고 도산 사거리 벤츠 매장으로 들어갔다. 진이는 매니저와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눈 후 신형 SUV GLC 2대를 계약했다. 나는 하얀색이 좋으니까 흰색으로 하고 진태는 어떤 색이 좋아? 저는 검은색이 산뜻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매장의 매니저는 두 사람의 불륜을 눈치챘으나 모르는 척 계약서를 작성했다. 저 사모님, 계약금 여기 계좌로 입금시켜 주시고요. 차량 인도는 한 달쯤 걸릴 겁니다. 차는 매장에서 인도해 드릴까요? 그래요. 차가 매장에 들어오면 전화 주세요. 두 사람은 자동차 계약을 끝내고 밖으로 나왔다. 진태는 집이 어디라고 했지? 저는 강동구 암사동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저기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살아. 요즘 진태랑 만나서 진을 뺐더니 조금 피곤해.
내가 택시비 줄 테니까 진태는 택시 타고 가. 알았지? 쉬는 날 미리 연락해서 또 만나자고, 진태. 알겠습니다, 진이. 진이는 핸드백에서 보지도 않고 지폐를 꺼내서 진태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진태는 택시를 타고 주머니를 뒤져보고는 깜짝 놀랐다. 주머니엔 빳빳한 5만원권 10장이 들어있었다. 진이는 진태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도 수시로 보냈다. 진태가 쉬는 날이면 두 사람은 어김없이 호텔에서 욕정을 불태웠다. 비 오는 날이면 진태가 보고 싶어져 점심시간에 잠깐 진태를 불러내 욕정을 불태웠다. 그때마다 진태 주머니에 용돈을 넣어주었다. 진이는 젊고 근육질인 진태가 좋았고 진태는 물오른 50대 여체와 용돈까지 주는 진이가 좋았다.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였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진이에게 전화가 왔다. 진태, 내일 차가 나온다니까 내일 아침 10시쯤 도산 사거리 벤츠 매장으로 와. 알겠지? 아, 그래요? 내일 제가 근무인데요. 조금 일찍 퇴근해서 가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럼 내가 매장에 전화해서 6시쯤 간다고 할까? 예, 그래 주시면 좋아요. 그래, 그러면 내일 저녁에 보자고. 난 진태 밤에 만나는 게 더 좋지. 낮에 만나는 것보다. 진태는 고급 자동차와 용돈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진이의 육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예가 되어버렸다. 진태는 퇴근하자마자 진이가 기다리는 도산 사거리 벤츠 매장으로 갔다. 어서 와, 진태. 차를 바꿔보니까 남자는 검은색이 더 좋네. 제가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아도 될까요? 두고두고 이 은혜는 갚겠습니다. 아이,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지금도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은혜를 베풀고 있잖아.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서 인수증에 사인을 하고 자동차 키를 받았다. 진태, 오늘은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저기 물 좋다는 나이트클럽에서 놀다가 호텔로 가자고. 우리 남편은 일 때문에 또 중국에 들어갔어. 아마 그 양반은 일 속에 파묻혀 살다가 죽을 거야. 두 사람은 벤츠 자동차 구입 기념으로 2차로 나이트클럽까지 가서 진하게 놀다가 호텔로 향했다. 오랜만에 나이트클럽에서 놀았더니 땀이 흥건하네. 얼른 샤워하자고. 저 찐이부터 먼저 하세요. 아니야, 진태. 얼른 옷 벗고 들어와. 같이 샤워하자고. 진이는 진태의 팔을 붙잡고 욕실로 들어갔다. 진태, 우리 샤워하면서 한번 해볼까? 스릴이 있어서 좋을 것 같지 않아? 진태는 벤츠 선물도 받았기에 진이가 하자는 대로 응했다. 진이는 벌써 욕조에 기댄 채 진태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비누 거품을 묻힌 채로 시작을 했다. 좋아. 너무 좋아. 이것도 스릴이 있어서 좋네. 진태는 벤츠를 받은 대가로 혼신의 힘을 다했다. 진태는 직장 생활 4년차 30살의 총각으로 27살 애인 진보라가 있었다. 오늘은 일요일 보라와 데이트가 있는 날이다. 보라는 진태의 차를 보자마자 궁금증에 물었다. 오빠, 무슨 돈으로 벤츠 새 차를 뽑았어요? 요즘 광고에 보면 있잖아.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옵니다. 그런 광고처럼 이벤트에 참여해서 운 좋게 받은 거야. 진태는 사실을 말할 수 없어서 그렇게 얼버무렸다. 하여튼 오빤 제주도 좋아. 그러니까 내가 신랑감으로 골랐지. 진태는 진이에게 육체적인 서비스를 해서 받은 돈으로 애인 보라와의 데이트 비용을 썼다.
어느 날 보라가 데이트 중에 정색하고 말했다. 오빠, 엄마한테 진태씨 얘기했더니 오빠가 결혼을 하래. 오빠 생각은 어때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결혼해야지. 오빠, 내가 결혼한다니까 부모님이 진태씨 좀 봐야겠다는데? 그래? 그럼 인사드려야지. 진태는 다음 주 토요일 의정부에 있는 보라의 집으로 갔다. 보라는 무남 동료였다. 결혼 허락을 받은 진태는 부모님께 보라의 집에 다녀온 얘기를 말씀드렸다. 진태, 네가 알다시피 내가 중풍 치료하느라 병원비로 있는 돈 다 쓰고 없다. 네가 월급 받아서 주는 돈하고 네 엄마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겨우겨우 먹고 살아간단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네가 장가 간다고 너에게 특별히 줄 돈도 없으니 네가 살고 있는 옥탑방을 전세로 놓도록 하자. 부동산에 물어보니 옥탑에 방이 2개라서 전세 5천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전셋집 알아보고 차도 팔았어요. 적금 들었던 거 3천하고 차 판 돈 5천, 옥탑방 정세 보증금 받으면 빌라 전세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보라가 모은 돈 3천도 있으니까 충분해요, 아버지. 그래, 알뜰하게 해서 잘 살아가도록 해라. 진태는 부모님을 안심시켰지만 막상 결혼을 하려 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진태는 집에서 나와 편의점으로 갔다. 편의점에서 소주 2병과 과자 부스러기 안주를 사들고 근처에 있는 한강 고수부지로 갔다. 답답한 마음에 소주를 병채로 들이켰다. 진태야, 결혼하려니까 가슴이 답답하지? 보라와 수십 번 데이트했지만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킨다며 잠자리를 거부했잖니. 넌 진이와 계속해서 놀아놨고 넌 참 이율배반적인 사람이다. 하루빨리 진이와 관계를 끊어야 해. 진태는 광진교 다리에 걸터앉아 남은 소주를 마저 들이켰다. 그때 저녁 산책을 나온 부부가 진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보, 저 사람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뛰어내리기 전에 신고해야지. 맞아. 119에 신고부터 하자. 아니면 112에 해야 되나? 여보, 112에 신고해야지. 알았어, 여보. 대화를 주고받던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들고 112에 신고를 했다. 여보세요? 여기 광진교 중간 비상주차 공터인데요. 어떤 남자가 소주병을 들고 다리 난간에 걸터 앉아 있는데 뛰어내려 자살을 하려나 봐요. 네? 암사동 방향인가요? 광장동 방향인지 말씀해 주세요. 암사동 방향 화단이 있는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순찰차를 보내겠습니다. 조금 후 112 순찰차 2대가 웽웽거리며 도착했다. 경찰관 4명이 순찰차에서 내려 다급하게 뛰어가서 진태를 끌어내렸다. 여보세요. 당신이 다리 난간에서 자살하려고 한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진태는 술에 취해서 경찰관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아니, 왜 밤중에 다리 난간에서 술을 마시는 겁니까? 머리가 복잡해서 그냥 강물 흐르는 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밤중에 왜 난간에 올라가서 신고가 들어오도록 소란을 피우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 지구대로 같이 가서 조서를 꾸며야 하니까 순찰차에 타세요. 알겠습니다. 진태는 순찰차를 타고 암사지구대로 가서 사연을 말하고 조서를 꾸몄다. 박진태 씨, 암사동 주민이고 신분이 확실하니까 훈방 조치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태는 지구대에서 나와 쓴웃음을 지었다. 다음 날 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진이, 잘 계셨어요? 진태, 목소리가 왜 그래? 하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봤지. 제가 좀 바쁘기도 했죠. 그리고 또 무슨 일 있었어? 예, 여자친구가 부모님께 저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나 봅니다. 안 그래도 찐이에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진태, 나이가 30이 넘었으니 당연히 결혼을 해야지. 안 그래? 저는 진이가 화내실까봐 제 딴에는 전전긍긍하고 있었거든요. 아유, 바보. 내가 그런 일로 왜 화를 내? 여하튼 결혼한다니까 축하해. 진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전 진이가 화를 내실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니까 안심이에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야, 진태.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그 호텔에서 보자고. 내가 비싼 건 아니지만 결혼 축하 예물로 진태하고 여자친구 시계 1개씩 사줄게. 알았지? 진이, 그러실 것까지는 없는데 여하튼 고맙습니다. 진태는 차를 팔았다는 말은 진이에게 하지 않았다. 다만 차는 어떻게 했냐고 물을 것에 대비해서 변명거리를 찾아야 했다. 진태는 토요일 퇴근하자마자 진이와 미래를 즐기던 논현동 호텔로 향했다. 진이는 바깥이 내다보이는 창가 호텔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진태, 여기야, 여기! 진태가 테이블에 앉자 진이는 이거 마음에 드는지 한번 봐줘. 라며 고급스럽게 만든 쇼핑백을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시계야. 수제 명품은 아니야. 한 개에 1000만 원 정도 하는 베르사체 시계 상품권이야. 색상은 여러 가지니까 신부하고 같이 가서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교환하면 돼. 진이, 제가 이런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걱정 마, 진태. 동생은 육체적으로 목마른 나에게 갈증을 해소시켜 줬잖아. 안 그래? 고마워요, 진이. 아이, 참. 새삼스럽게 왜 그래. 얼른 저녁이나 먹고 올라가자고. 오늘은 선물 사줬으니 더 진하게 서비스 해줄 거지? 진태는 방으로 올라가서 선물을 받은 대가로 열심히 서비스를 했다. 진이는 선물을 잘했다고 생각하며 몇 번씩이나 오르가즘에 몸을 떨었다. 진태와 보라는 양가 부모를 모시고 상견례를 했다. 상견례 자리에서 보라 아버지는 진태에게 말했다. 우리 보라는 무남 동료의 딸이야. 내가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 그래, 살 집은 구했는가? 예, 아버님. 안 그래도 우선 빌라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세를 살다가 아이를 놓기 전까지는 조그만 빌라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난 자네가 집도 사기 전에 벤츠를 몰고 다닌다기에 걱정을 많이 했다네. 하지만 이벤트 상품으로 탄 거라니까 안심이 되네. 양가 부모님 상견례로 두 사람의 결혼은 급물살을 탔다. 2달 후 10월에 두 사람은 웨딩마치를 울렸다. 진태와 보라는 결혼 전 여행사에서 사포르 호텔에 2박 3일 신혼여행 예약을 해두었다. 두 사람은 비행기에서 내려 삿포로 호텔에 짐을 풀었다. 오빠,
삿포로 신혼여행지가 너무 좋아. 이제 오빠랑 결혼한 게 실감이 나요. 아까 삿포로 우동과 돈까스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 나도 보라와 결혼해서 기뻐. 두 사람은 호텔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신혼 첫날 밤을 맞이했다. 보라의 집은 절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다. 보라 역시 세례명을 받은 탓인지 지금까지 만나서도 키스 이상은 허용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가벼운 와인으로 축하주를 마시고 첫날 밤에 들어갔다. 보라는 처음으로 만난 남자이었기에 긴장을 했다. 오빠, 나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돼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게. 알았죠? 그 말을 들은 진태는 또 긴장을 했다. 진태는 진이와의 잠자리에서 익힌 솜씨로 보라를 리더하며 첫날 밤을 치렀다. 보라는 생전 처음으로 남자를 받아들였다. 은근히 느껴지는 기분 좋은 고통에 보라는 눈을 지그시 감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한편 진태의 머릿속엔 갑자기 똥익은 진이의 알몸이 떠올랐다. 진이는 잠자리에서 자유자재로 진태를 리더했고 진이와의 잠자리에 숙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태는 보라를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그 밤을 보냈다. 진태는 순결을 지켜온 보라에게 죄책감을 느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진태는 진이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았다. 진태는 몇 년 동안 진이를 즐겁게 해 주었다지만 진태 역시 젊음의 욕정을 진이에게서 풀었었다. 진태는 진이에게 벤츠와 시계 선물에 수시로 용돈까지 받았기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켜온 보라에겐 아무런 내색도 할 수 없었다. 진태가 진이를 만나서 육체적인 교제를 한 지가 어느덧 3년이 지났다. 진태는 이러다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망치는 꼴이 될까봐 전전긍긍했다. 보라와 결혼하고 자신의 행동이 너무도 비열한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진태는 헤어져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진이에게 장문의 이별 문자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인, 진이. 진이와 함께했던 날들은 제게도 행복이었어요. 진이 같은 멋진 사람과 그동안의 만남은 제게 행운이었고 또 추억이 되었죠. 이렇게 이별 문자를 보내는 저도 괴롭습니다. 진이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면 저의 결혼 생활도 인생도 무너질 것 같아 결단을 내렸습니다. 진이가 저를 나쁜 놈이라 욕을 하셔도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진이가 제게 베푼 인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문자를 끝으로 전원을 끄고 이 전화번호는 사용 안 할 테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하고 또 고맙습니다. 박진태 올림. 진태는 문자를 보내고 전원을 꺼버렸다. 이튿날 휴대폰 가게로 가서 기계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전화번호를 바꿨다. 진태는 좀 비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지만 번호 교체 안내 멘트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직장과 친한 친구들 몇 명과 양가 부모님께만 번호 교체 사실을 알렸다. 진태는 진이에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오빠, 갑자기 왜 휴대폰 번호는 바꿨어요? 친구들과 또 여러 군데서 오는 전화 때문에 보라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 차단했어. 그래야 우리가 마음 놓고 신혼 살림을 꾸릴 수가 있잖아. 오빠가 날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고마워요. 우리 신랑 역시 원더풀이야.
진태는 거짓말을 하고 돌아서서 시원섭섭한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